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어제 왔고요. 어제 와서 그 라디오 방송 같이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강의를 하게 되어서 어제 저녁에 와서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습니다. 항상 올 때마다 여수는 이렇게 산도 있지만 바다가 앞에 많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언덕이 이렇게 있어서 바다를 그러니까 뭐 다른데 해변에서 그냥 보는 거 말고 내려다보면서 멀리 보이는 느낌이 있어요. 이게 상당히 좀 편안함을 주는 곳인 것 같아요. 뭐 강원도나 이런 데는 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뭔가 어떤 전기를 받는다 그러면 여수는 상당히 이렇게 풀어지는 느낌하고 편안하게 이렇게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곳인 것 같아서 자주 오고 싶습니다. 네. 예, 저는 글씨는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죠. 예. 지금 현재 연세대학교의 실용음악 과정에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국제 록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을 2006년부터 쭉 해오고 있으니까 올해 13년째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는 저 실용음악을 가르치는 것도 하고 있고 또 공연도 만들고 하는 건 누구든지 저는 음악은 쉬운 거고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가 지금 플레이어로 하고 있지만 제가 만약에 음악을 하지 않았으면 얼마나 이 삶이 좀 건조했을까 하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오늘의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이 음악을 조금이라도 가까워질 수 있게끔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은 사실은 음악 이론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고 좀 따분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알고 나면 음악하고 가까워지는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긴 시간 안 하고요. 제 뒤에도 되게 좋은 시간들이 많이 있고 오늘 지호 교수님은 보컬을 티칭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타미킴 교수님은 직접 여기서 노래하시면서 연주를 하실 거예요. 그 전에 또 깜짝 공연도 또 있고요. 그러니까 좀 지루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빨리빨리 넘어갈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자, 페이지 넘겨주세요. 네. 여러분은 누구나 뮤직 프로듀서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시잖아요. 요즘은 트렌드가 옛날에 실용음악이다 그러면 기악가, 작곡가, 보컬가 뭐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은 실용음악 하는 학생들이나 대중들도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이런 거에 상당히 좀 익숙하죠. 제가 공부할 때는 싱어송라이터, 프로듀서 전공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 말들이 상당히 생소했던 말인데 지금 프로듀서가 상당히 생소하지 않고 좀 일반적인 말인데 글씨가 좀 잘 안 보이고 있어요. 프로듀서는 뭐 하는 사람이냐? 제가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음악을 이해하려면 대중음악을 이해하려면 상업음악에 대한 지금 현재 구조를 이해하시라고 이걸 한번 적어봤습니다. 음악을 만드는 사람인데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욕심이 제일 많은 사람이 프로듀서랍니다.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연주하고 마는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지 거를 만들고 내 거를 갖다 대중들한테 선보이고 싶어서 하거든요. 음악이 욕심이 없으면 프로듀서 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작곡가, 작사가, 연주자, 에디터, 마케터, 기획자의 모든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프로듀서예요. 그만큼 욕심이 많다는 얘기죠. 어느 한 부분도 포기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 다음에 아주 천재적인 능력의 소유자. 이것도 제 얘기. 그 능력을 잘 타협하면 이게 돈을 아주 잘 벌 수도 있고요. 유명한 프로듀서들 많죠. 돈을 아주 많이 버는. 요즘은 TV 프로에 보면은 곡을 이 사람이 저작권 협회 내가 몇 곡을 저작권 협회 등록되어 있는지 막 나오잖아요. 몇천 곡, 몇만 곡 나오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도 돈 잘 벌죠. 네, 저는 아직까지 그렇지 못해서 아직은 돈을 많이 못 벌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프로듀서는 뭐냐? 음악에 있어서 노력하는 실력이 있는 사람이다. 노력만 해갖고는 안 돼요. 실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완성도 있는 음악을 생산하는 자. 일반인들과 다르게 완성도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값어치 있어 보이는, 비싸 보이는, 뭔가 있어 보이는, 뭐 경상도 말로는 까리한, 이거 전라도에서 뭐라 그래요? 몰라요? 없어요 그런 거? 예? 거시기요, 예. 그게 다 통하는구나, 역시. 예. 그런 음악을 만들 수 있어야 프로듀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은 음악을 만드는 게 어떤 거냐? 음악을 만들 때는 제일 먼저 가사를 쓰는 것도 중요하겠죠. 의미를 담아야 되니까. 그럼 내가 어떤 음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생각하는 걸
먼저 누구한테 들려줄 건지에 대한 거를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 대중음악 들어보면 아이돌 음악이 있죠. 그 다음에 성인 가요라고 트로트라는 음악이 있죠. 이 뭐가 다른 거예요? 대상이 달라요. 요즘은 음악들이 그렇게 대상으로 타겟을 해서 음악을 만들고 있다는 거죠. 자, 제일 먼저 글씨가 좀 뿌옇게 나오고 있는데요. money, 돈. 어떤 음악을 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거를 생각하고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중들. 대중들이 어떤 거를 좋아할까 하는 관점에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겠고, 또는 프리센, 선물. 그녀를 위한 선물. 그렇죠? 그녀한테 호감을 나타내고 그녀한테 관심을 받기 위해서 음악을 만들 수도 있어요. 특정 어떤 사람한테. 또는 뭐라고 줬을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냥 내가 즐기기 위해서, 내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겠죠. 저렇게 네 가지 유형으로 타겟을 정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하나도 저거는 부정적이지 않아요. 다 긍정적인 거예요.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뭐 돈을 버는 것도 그렇고, 누구한테 들려주고 인정받는 것도 그렇고, 결국은 자기 자신을 위한 거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장 인정받기 쉽겠냐?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쉽게 음악을 만들어가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쉽게 들리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리듬과 멜로디, 공감할 수 있는 가사, 그 다음에 약간의 양념성이 있는 훅. 딱 이거 소리 이거 좋은데? 리듬 좋은데? 멜로디 좋은데? 뭔가 딱 한 칼 할 수 있는 거, 귀에 남는 거. 그 다음에 완성도. 전체적으로 좀 구성이 이거 좀 세련돼 보인다라는 느낌? 뭐 그런 것들이에요. 첫 시간에 약간 이렇게 음악을 만드는 깊이 있는 얘기라는 게, 여러분 갑자기 왜 음악 만드는 얘기를 하지 할 수 있지만, 어떤 생각으로 우리가 음악을 만들고 있는지를 좀 공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음악을 하나 준비해 봤어요. 요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히트친 음악은 아닌데요. 좀 선보이고 싶어서. 음악 한번 들려줘 보세요. 공짜가 없어요. 앞에 광고를 봐야 음악을 들을 수 있죠, 우리. La esquinita de mi hueso, que han caído los esquemas de mí. Ahora que todo era perfecto y algo más que eso, me sorbita el seso y me desciende el peso de este cuerpecito mío que se ha convertido en río, de este cuerpecito mío que se ha convertido en río. Me cuesta abrir los ojos y lo hago poco a poco, no sea que aún te encuentre cerca. Me guardo tu recuerdo como el mejor secreto, qué dulce fue tenerte dentro. Hay un trozo de luz en esta oscuridad para prestarme calma. El tiempo todo calma, la tempestad y la calma. El tiempo todo calma, la tempestad y la calma. Siempre me quedará la voz suave del mar. Volverá a respirar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la lluvia que caerá sobre este. 네, 이 음악을 왜 들려드렸냐면요, 이 음악은 우리나라 전통 리듬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 아이돌이 쓰고 있는 리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트로트 음악도 아니고 발라드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우리는 익숙해요, 이미. 그만큼 우리나라의 이 청취자들이 귀가 상당히 수준이 높아졌어요. 지금 이거는 약간 라틴 음악 리듬이라 그러죠. 남미 쪽에, 그렇죠? 저 가수도 실제로 거기에 사는 사람이고요. 근데 이런 리듬도 이제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만큼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분들이 음악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고, 이제는 사실은 여기 이 자리 만들어진 것도 그렇지만 취미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음악에 대해서 이렇게 거부감이 없어요.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좋은 음악을 선보이고 싶어서 그랬는데, 시간이 많으면 끝까지 한번 들어보겠지만요. 그래서 프로듀서라는 게 어떤 거고, 음악이 어떤 관점으로 만들면 좋다라는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또 페이지 넘어가서 다른 얘기 해볼게요.
음악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구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그래요. 자, 음악 구성의 이해, 소리. 음악은 소리로 하는 거 맞죠? 예. 미술은 뭘로 할까요? 미술은 뭐예요? 혹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미술은 뭐라고요? 시각? 그거는 이제 음악은 청각적인 예술이고 미술은 시각적인 예술인 게 맞아요. 그러면 음악은 소리로 한다. 그럼 미술은 뭘로 한다? 색. 뭐요? 손. 신경. 빛입니다. 빛. 예. 시각적인 걸 하려면 빛이 있어야 돼요. 꼼꼼하게 어둡게 만들어보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미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식이 안 되겠죠? 음악은 소리가 안 나면 할 수 없듯이. 예, 그러니까 면, 색, 선 이런 것들은 그 미술의 어떤 또 여기서 그 다음에 구성 요소에 속합니다. 자, 소리로 하는데 그럼 소리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음악을 만드느냐를 하기 위해서 소리를 먼저 얘기해 보는 거예요. 소리는 일단 음정이 있죠. 높낮이가 다 있잖아요. 여기를 두드리나 여기를 두드리나 다 음정은 다 있기 마련이에요. 그 다음에 강세가 있어요. 세기가 있죠. 어떤 물체를 세게 두드렸을 때하고 살살 두드렸을 때는 소리가 다르게 난단 말이에요. 크기도 다르고. 그래서 요거는 약간 좀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글씨가 작으니까 칠판을 좀 써볼게요.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세기를. 근데 벨로시티를 영어 사전에 살펴보시면요. 이거는 속도라고 나와요. 속도가 왜 세기일까요? 우리가 드럼을 세게 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빨리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살살 치고 싶으면 천천히 가서 부딪히는 거거든요. 제가 여기를 빨리 가서 부딪히면 강세가 센 거고 살살 가서 부딪히면 천천히 가면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속도가 세기를 마련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저기서 보면은 그러나 볼륨하고는 다르다. 자, 볼륨은 어때요? 볼륨과 벨로시티가 다른 점. 여기 계신 분들은 그래도 이제 음악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개념은 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볼륨은요, 자, 제가 마이크를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볼륨을 올려주시면 음량이 커지겠죠. 낮추면 작아져요. 그런다고 제 목소리 톤이 변할까요? 근데 자, 벨로시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리 지르는 것과 작게 속삭이는 것을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제가 속삭였을 때, 이랬을 때의 음색과 소리를 막 지르게 되면 음색이 변해요. 얘는 다시 말하자면 색깔이 변해요. 재질이 변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변하지 않죠. 그냥 음양만 늘어나는 거예요. 이건 에너지 값이라고 해요. 공학적으로. 예. 그렇다면 우리가 음악을 하는 데 있어서는 얘가 아니라 이게 진짜 살아있는 음악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로 음악을 만들 때 한계점이 여기에 이걸 리얼하게 표현하지 못해요. 사람이 연주해야만 이게 제대로 표현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밴드의 음악이나 락 음악, 블루스 음악 이런 것들을 왜 그게 인정받아요? 그런 음악들은 이걸로 표현이 안 되거든요. 인간적인 이런 게 확 들어가야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요즘 댄스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물론 거기도 이런 게 있지만 표현이 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좀 건조하고 메마른 음악 같이 들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음의 길이, 듀레이션. 이런 심벌 같은 경우에는 치면 되게 오랫동안 울리죠. 음의 길이가 길어요. 하지만 스네어 같은 경우는 탕 하고 금방 끊기겠죠. 드럼, 베이스 드럼도 툭 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또 관악기 같은 경우는 어때요? 제가 숨이 멈추지 않는 한 계속 불 수 있겠죠. 바이올린 같은 경우는 켜니까 올리고 내리고 테크닉만 좀 또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길이, 음마다 다 길이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톤 칼라. 여기에 지금 한 5만 명 정도 앉아 계시지만 이 5만 명의 음색이 다 달라요. 아무리 똑같은 목소리를 내려고 해도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물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이 여기 참 많은 것 같은데, 예, 국민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다닐 때 불었던 플라스틱 리코더. 그것도 같은 문방구에서 같이 2,000원 주고 산 건데 소리가 다 달라요.
같은 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만큼 그 미세한 진동의 차이가 다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리는 음정이 있고 속도, 세기가 있고 길이가 있고 그마다의 톤, 칼라, 음색이 다 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하느냐 하는 게 바로 음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리의 요소는 이렇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음악을 생각하기 전에 소리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음악 교과서 맨 앞장에 보면 이게 나와요. 그 얘기예요, 지금. 근데 이걸 우리가 안 배워. 안 가르쳐줘. 음악 시간에도. 자, 한 장 더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바로 밑으로 넘어가요. 음악의 요소는 뭐야? 이러면서 고등학교, 중학교 수업 시간에 배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이거예요. 음악의 구성 요소는 리듬, 멜로디, 화성. 배운 것 같죠? 들어보신 것 같죠? 리듬과 멜로디, 가락, 그다음에 화성, 하모니, 3요소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가면서 대중들하고 대중가요 이런 거 다 나올 때 따라 부른단 말이에요. 흥얼거리면서. 뭘 따라해요? 결국 가사를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대중음악 안에는 뭐가 들어있다? 가사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가사를 빼고 나머지 음악만으로 얘기하는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감히 음악의 요소는 네 가지다. 가사도 음악의 요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대중음악이고, 그래서 지금은 실용음악을 뭐로 얘기해요? 너 실용음악해? 기악이야, 보컬이야, 작곡이야.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실용음악해? 그러면 작곡, 프로듀서구나, 싱어송라이터구나. 두 개 다 뭐예요? 창작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 음악을 한다는 것이고, 그럼 자기 음악을 하는데 가사 없이 되겠어요? 안 돼요. 자, 그래서 리듬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 저번에 아까 소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리듬은 세기와 길이를 가지고 반복시켜서 만드는 거겠죠. 딴따단, 딴따단. 여기 지금 강세가 들어있죠. 강하고 약하고 길고 짧고, 그렇죠? 그 다음에 멜로디. 멜로디는 그 리듬에다가 음정을 넣은 거예요. 딴따단, 그러니까 딴따란, 딴따란 이렇게 하면서, 그죠? 멜로디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요게 이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거예요. 화성, 하모니, 코드. 예, 어려워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쉽게 생각해야 돼요. 저랑 제 친구랑 둘이서 노래를 한다면 저는 따다다다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럼 이 친구는 따라다라 하고 있다. 그러면 저 친구랑 제가 내는 소리가 두 개가 어울리는 거. 그게 하모니예요. 그게 화성이고. 그러니까 내가 소리를 내는데 얘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이 친구가 어떤 소리를 내고 있으면 내가 거기에 맞춰서 어떤 소리를 어울리게 낼까 연구하는 거. 그게 화성학이에요. 근데 우리는 학교 다닐 때도 그러면 무슨 뭐 메이저 세븐이 어떻고 뭐 감 메또가 어떻고 막 이러잖아요. 이거 어렵게 생각하셔서 어려운 거지. 알고 보면 저 소리와 내가 얼만큼 어울리게 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하모니이고 그게 화성학이란 말이에요. 당연히 솔로만 할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어우러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여태까지 이렇게 옆 사람하고도 함께 살고 있고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잖아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사회적인 음악의 형태가 이제 하모니의 형태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예, 이렇게 쉽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를 표현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작곡을 할 때 아까 이제 타겟을 정해놓고 음악을 한다는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내일 어떤 음악을 써야 되겠다. 대상이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었다. 그럼 아이들이면 쉬운 리듬이면 좋겠죠. 그래서 리듬을 쉽게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보고 동요 같은 느낌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멜로디는 어떻게 할 거예요? 멜로디도 쉽게 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가사 내용도 전달력이 좋고 쉬운 단어로 구성되면 되겠죠.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어울리게끔 거기에 맞는 악기들도 선택하고 그러면 장르가 정해지고 그렇게 음악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어요. 벌써 좋으시는 분이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예. 음악의 구성에 대해서 얘기해봤고요. 지금 또 음악은 음악 구성의 편곡 및 악기의 구성, 연주 스타일 등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또 이제 음악을 멜로디나 이런 그런 뭐 학구적인 걸로 얘기해봤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보면 밴드가 중심이 이제 우리 음악인데 어떤 음악을 들어도 가요를 들어도 댄스 음악을 들어도 트로트 음악을 들어도
거기에 보면은 대부분 리듬을 대신할 수 있는 드럼이 있죠. 그 다음에 저음을 담당하는 베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피아노,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4개의 악기를 우리 기본적인 포리듬 악기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모든 음악에 들어가 있는 구성이 되어 있는 포리듬 악기. 그렇게 얘기하는 측면이 있고, 또 한 가지의 포리듬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드럼, 베이스, 그 다음에 코드, 그 다음에 탑 라인이라고 해요. 탑 라인은 우리가 주로 듣는 그 주 멜로디. 예. 그럼 리듬 악기는 코드를 낼 수 있나요? 멜로디 낼 수 있나요? 없죠. 쿵, 짱 이러면서 그 리듬을 만들 수 있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둥둥 타면서 기본적인 화성을 쌓아요. 그 다음에 지금 코드는 파란색으로 해놨는데요. 저 4개 중에 코드가 제일 뒤에 작업해야 될 애예요.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애가 리듬, 드럼, 베이스, 멜로디. 순서는 바뀌어도 되지만 저렇게 3개가 가장 기본적인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코드가 들어왔을 때 훨씬 더 화려해지죠. 그래서 쟤는 파란색으로 해놨어요. 저 4가지를 항상 생각하면 음악을 잘 만들 수 있고요. 우리가 이제 악기를 연주하거나 음악을 듣거나 할 때도 저 4가지를 생각해서 들으면 돼요. 전문가가 다른 게 없어요. 프로듀서가 다른 게 없고, 저런 것들을 얼만큼 잘 배치해가지고 듣기 좋고 이쁘게 만들 것인가를 연구하는 게 저희죠.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도 별로 없는 거예요. 다 저거를 생각하면 다 똑같은 관점에서 음악을 듣게 되는 거니까요. 이쯤에서 음악을 또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쉽게, 여기에는 다양한 연령의 분들이 계신데요.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지만 만약에 오늘 이 이 행사가 없었으면 저도 아마 저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표를 예매했다가 취소하고 왔거든요. 주다스 프리스트라고 아세요? 예, 주다스 프리스트가 지금 이 시간에 서울에 이태원 옆에 그 한남동의 스퀘어에서 지금 리허설을 하고 있겠죠. 좀 이따 공연하기 위해서. 제가 안 가서 상당히 섭섭해하겠지만 할 수 없어요. 저는 여기가 더 중요하니까요. 주다스 프리스트의 가장 초기에 히트쳤던 곡을 한번 들어볼게요. 왜냐하면 예의가 있잖아요. 우리 친구들을 잘해줘야 되니까. 한국에 왔으니까 한번 들어주자고요. 자, 그냥 듣지 마시고요. 아까 얘기했던 드럼, 베이스, 기타, 보컬 탑라인 이런 거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세요.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약간 또 딴 여담을 하자면 여기는 이제 보컬이 남자죠. 남자인데 이 락 음악에 보면은 이 샤우팅이라는 게 좀 유명했었단 말이에요. 요즘은 약간 좀 그런 스타일의 음악이 좀 드문데 보컬이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게 고음으로 불러요. 그게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화성적으로 베이스 기타도 저음이죠. 드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이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그 다음에 기타 같은 경우 이런 락 스타일의 음악은 중중중중중중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아래에 있어요. 그러면 보컬이 위쪽에 고음역대를 내줘야만 음악의 밸런스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에 보면 또 건반이 그 자리를 채우기도 합니다. 보컬 옆에서.
이렇게 음악을 들어보면 악기도 다 화성적으로 자기 자리를 맞게끔 이렇게 배치를 한다는 거죠. 최근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영화가 또 나왔고 퀸의 음악이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 그 퀸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채우기 위한 어떤 코러스라든지 화성적인 거, 오케스트레이션 한 거 그런 시도들이 잘 먹혔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명곡이 될 수 있었고 또 그런 걸 잘하는 밴드가 아바라는 밴드 또 있잖아요. 밴드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하여튼 아바나 그 당시의 음악들이 상당히 구성이 좋아요. 그게 편곡이 잘 된 음악이라고 우리는 얘기합니다. 그런 걸 가지고 공부를 많이 하죠. 예, 다음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페이지예요. 이제 지루한 시간은 끝난 거예요. 예,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자 그러면 이제 저 다음 순서 하시는 분 빨리 준비하세요. 김지양 저기 무대 준비하시고 의자 하나, 잭 하나 DI 필요합니다. 네. 자 음악 구성을 보시면 금방 브레이킹 들로우도 마찬가지였고 그 전에 들렀던 그 라틴의 여가수도 마찬가지고 보통 8마디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악보가 아니라 네모칸으로 쉽게 표현해 봤는데요. 1, 2, 3, 4, 5, 6, 7, 8 써 있는 건 보이시죠? 저게 8마디 짜나가 하나가 일단 1절 가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부분 보면 1절 가사 노래방 가시니까 아시잖아요. 1절 가사 한번 부르고 2절 가사 부르고 그다음에 후렴 부릅니다, 우리. 그죠? 그다음에 다시 3절 부르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그게 곡의 전부예요. 벌스와 코러스라고 합니다. 가사 부분과 후렴 부분. 그 두 개만 하면 작곡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편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저 8마디를 작곡하는 게 쉬워요, 생각보다. 흥얼거려도 8마디는 금방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내년 이쯤 되면 창작을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사실은 큰 의미를 좀 저는 전달하고 싶었는데 여수에서 지금 버스킹을 4년째 하고 있죠. 그렇죠? 낭만 버스킹 4년째 하고 있고 또 청춘 버스킹이라는 것도 있고 국제 버스킹 페스티벌도 있어요. 그게 다른 동네 같으면 가능했을까요? 여수 말고? 그건 뭐 해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지만 저는 여수니까 좀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여수가 가진 자연 환경도 있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이 많은 분들이 여수에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저는 2000년대 초반부터 여수에 계속 지금 자주 오고 있는데 일 때문에 오거든요. 저는 프로듀서니까 여수에 뮤지션들을 만나러 왔었어요. 근데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버스커들이 많기 때문에 그 무대가 살아나고 무대가 움직이는 거 아니겠어요? 물론 지방에서 서울에서 내려오는 뮤지션들도 많지만 기본적으로 여기는 어느 정도 저변이 저는 돼 있다고 봅니다. 지금 해인 밴드를 다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해인 밴드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많이 알고 계시네요. 모르시는 분도 계신데요. 해인 밴드는 여수에서 활동을 한 지가 거의 20년 가까이 된 밴드예요. 지금은 이제 창작곡을 가지고 또 연주를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카피 밴드라고 하죠. 기성곡을 밴드를 만들어서 아마추어로 이렇게 연습해서 연주 활동하고 이러다가 지금은 데뷔를 한 거예요. 여러분 메론에서 검색하시면 해인 밴드 음악을 들을 수가 있어요. 지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링크를 지금 했습니다. 밑에 보도 자료 먼저 보여주세요. 예, 여수 밴드 음악 역사 해인 밴드 첫 싱글 발표. 지금 이게 날짜가 2018년 6월 15일인가요? 예, 그때 음악이 나왔습니다. 그 녹음을 하고 라이센스 음반을 발표한 거죠. 음악을 이제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4년이나 했어요. 여수 버스킹을, 낭만 버스킹을. 이제 한 곡 나온 거야, 여수에서. 물론 더 많은 곡이 나왔지만 제가 모르는 걸 수도 있어요. 또 더 훌륭한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정말로 버스커 활동하고 취미생활에서 시작해서 이제 완성된 음악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당히 이거는 어떤 빅 이슈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자리는 다른 게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도 충분히 자기 음악을 즐길 수 있고 내 인생의 음악이 큰 부분, 내 인생의 그 윤택함을 줄 수 있는 아주 큰 부분이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해서 완성품이 나왔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음악 이론 이런 것보다 저는 이걸 소개하고 싶었어요. 이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제 시간을 지금 마치는 거는 해인 밴드의 음악을 틀면서 저는 퇴장하려고 해요. 지금 너무 많은 순서가 남아가지고 긴 말 안 하고요. 음악 듣고 가겠습니다. 저는 안녕. 이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고
모시겠습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주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그 밴드 에메랄드 캐슬이라는 밴드가 있는데요. 거기서 노래하고요. 지금은 연세대학교에서 이제 미래교육원에서 곧 생길 실용음악 콘서바토리 준비하고 있고요. 네, 그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저는 노래 부르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음악에는 점점 하면 할수록 느끼는 건 뭐냐면 정답은 없고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계속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자기에게 맞는 그 방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미리 질문을 좀 받았어요. 질문을 받아가지고요. 질문인데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 연세대학교하고 진성여고하고 같이 이제 페스티벌도 같이 열 거고요. 전라도 전 지역에서 이제 좀 실용음악을 좀 널리 보급하고 좀 알릴 수 있고 좀 배울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계속해서 준비할 생각이니까요.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을 받을게요. 여기 노래하시는 분 계신가요? 노래하시는 분, 한 분. 저는 이제 지금은 대중음악을 하고 있지만 대학에서는 성악을 전공했어요. 원래 어릴 때 꿈은 성악을 하는 성악가가 꿈이었었는데 중간에 이제 꿈을 바꿨죠. 발성이 뭘까요? 발성이 왜 중요할까요? 노래하는 사람한테는 늘 따라다니는 숙제 같은 거잖아요. 발성은 소리 내는 방법이라고들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발성을 점점 알게 되면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소리 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몸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빠를 거예요. 내 몸을 어떻게 잘 활용하는지, 내 몸을 잘 활용해야만 좋은 소리가 나올 수 있거든요. 방금 전에 김지양의 기타 소리를 들으셨죠? 좋은 기타나 좋은 피아노는 뭐가 좋죠? 맞아요. 소리가 좋죠. 예. 그래서 노래도 좋은 노래 부르려면 기본 소리가 좋아야 돼요. 기본 소리값 좋으려면 발성의 기본 요소들이 잘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 공명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공명점, 공명. 근데 그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바로 이게 키 포인트예요. 열 1번이 릴렉스부터 시작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나중에 갈라지는 방향이라든지 그 도착하는 지점은 틀릴 수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네. 그럼 릴렉스가 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몸에 힘을 빼면 몸 안이 열려요. 몸에 힘을 빼면, 몸에 힘을 주면 내 몸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잘 공명이감이 이루어지지 않고요. 몸에 힘을 빼면 호흡은 떨어지고 내 몸 안은 이렇게 비게 돼 있어요. 아까 기타처럼. 그래서 내 몸이 이렇게 잘 울리게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중요한 거는 발성이 왜 중요하냐면 좋은 소리를 갖게 되는 기본 기초 훈련인데 가장 중요한 건 릴렉스다. 몸에 힘을 빼야지만 좋은 소리를 낼 수가 있고 여러분 그 악상기 아시죠? 피아니시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포르테시모 이렇게 있잖아요. 릴렉스가 돼서 몸이 비어야만 피아노부터 포르테까지 다양한 표현법을 쓸 수가 있어요. 공명점이 먼저가 되면 소리 빛깔은 세질 수 있지만
다양한 색채감이 나오기 좀 힘들어요. 나중에. 그렇기 때문에 노래하시는 분은 첫 번째 항상 무대에 서거나 노래를 부를 때는 첫 번째는 항상 먼저 몸에 힘을 빼는 그게 항상 첫 번째가 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발성은 소리를 잘 내기 위한 방법이긴 하지만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내 소리를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자유로운 감정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쓰여져야 합니다. 네, 두 번째 좀 받을게요. 이게 사실은 이게 피아노가 있고 한 명씩 이렇게 어떤 좀 레슨 비슷하게 다음에는 또 기회가 되면요 제가 진성여기 가가지고는 좀 한 명씩 좀 디테일하게 좀 이렇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호흡을 쓰는 이유는 뭘까요? 호흡은 왜 써야 될까요? 호흡을 안 쓰면 사람이 죽으니까 숨을 안 쉬면 살 수가 없잖아요. 원초적인 건 그거고요. 두 번째는 호흡이 소리의 마찰을 도와주죠. 성대의 마찰.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밸런스예요. 밸런스 때문에 그래요. 호흡이 중요한 건 소리의 밸런스. 그러니까 그 호흡은 밑에서 유지해주는 힘이고 이것만큼 소리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거든요.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에너지가 오면 정확히 오만큼 유지해주는 힘이 필요해요. 그게 호흡이에요. 그래서 릴렉스가 된 상태에서 떨어진 호흡을 계속 유지해주는 훈련을 많이 해줘야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 가겠습니다. 자, 저 노래의 답은요. 하윤우처럼 노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윤우처럼 노래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꼭 뭐냐면 누구처럼 노래하려고 하지 마세요. 누구처럼. 그냥 그 사람의 음악을 자주 듣고 많이 듣는 건 좋지만 그냥 나 있는 그대로 내 소리를 그냥 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이제 발성적인 요소에서 하윤우 씨가 잘 쓰는 건 뭐냐면 여러분 연구계라는 얘기 들어봤죠? 연구계. 예. 하윤우 씨는 연구계를 다 열고서 하품하듯이 열고서 이게 아가 아니라 아 이렇게 되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공명감이 굉장히 좋고요. 소리에 힘이 있죠. 그러니까 하윤우처럼 노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윤우 씨는 연구계를 굉장히 열고서 내는 소리인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하품이 있죠, 하품. 이 하품을 하면 연구가 열려서 공간이 아주 열려지게 되죠. 그러면 하윤우 씨처럼 소리에 힘 있는 소리들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단점은 있어요. 단점 뭘까요? 네? 뭐가 빠져요? 터가 단점은 하윤우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계속 연구계를 넣어서 내면 뭐냐면 단점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목소리가 톤이 하나여야 돼요. 그래서 좀 단조로워 노래가. 좀 때로는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저음부터 고음까지 열고서 계속 내면 소리에 힘은 있지만 소리가 노래의 어떤 그 톤 컬러가 단조로워지는 단점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또 하윤우 씨의 노래하는 스타일인 거고 그것이 뭐 나쁘다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다양한 톤을 가지려면 연구계를 열어서 낼 수도 있고 연구계를 닫고도 낼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해야 돼요. 오케이, 여기까지. 그 다음 또 갈게요. 가수가 되려면요 노래를 잘 부르면 돼요. 실용음악과 가는 이유는 공부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공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냐면 음악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그렇죠? 그리고 음악을 또 오래 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자기 자신이 누군지, 내가 뭘 궁금해하고 내가 뭘 표현하고 싶은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나를 알아가는 과정, 음악인이 되기 위한 과정이기 때문에 실용음악을 진학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의 여러 가지 요소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정말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어떤 건지를 찾게 되고 그런 맥락에서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이런 게 아니라 물론 실용음악과에 진학을 하면 노래도 배우고 작곡도 배우기 때문에 가수가 되는 길을 좀 접어들게 되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실용음악과에 가는 이유는 음악 공부를 해서 나라는 음악인이 어떤 음악인지 알아가기 위한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다음 갈게요. 이제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사실 저 뒷공간인데요. 옛날에는 저 말 자체를 거의 없었어요. 옛날에는 소리가 앞에서 유지되는 소리도 있죠. 뒷공간을 열어서 굉장히 깊은 소리를 내는 소리죠. 그래서 소리가 좀 이렇게 뭐라 그러나 스케일이 좀 크죠, 깊고. 예. 자, 뒷공간을 쓰는 느낌은요 어떻게 하냐면요, 저기 등을 좀 의자에서 떼 보실래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이렇게. 자, 움직이시면 자연스럽게 호흡이 떨어지죠. 그 상태에서 하품을 하세요. 그러면 그 뒤에 뭔가 입 뒤쪽에 뭐 열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 공간을 쓰는 게 뒷공간이에요. 예. 그러니까 뒷공간을 쓰는 느낌은 아까 얘기했지만 몸을 움직여서 릴렉스 시킨 다음에 하품을 하게 되면 이 뒤가 열리거든요. 그래서 아가 아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소리 자체가. 예. 뭐 이론 상은 그렇습니다. 네. 근데 자기가 어떤 그 표현의 깊은 표현을 내기 위해서는 뒷공간을 자주 쓰는 건 좋은데요. 뒷공간을만 너무 쓰면 또 어떻게 되냐면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발음이 붕괴져요. 발음 자체가 되게 무너지게 돼요. 그 소리가 깊어져 가지고 발음이 모음과 자음이 있으면 자음이 되게 좀 불분명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뒷공간만 깊이 쓰면 또 위험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다음 갈게요. 죽을래? 이게 답이 죽을래요. 다음. 제가 이제 그 성악을 했잖아요. 성악을 해서 이제 대중음악을 하고 싶어가지고 노래를 막 하는데요. 제 주위 사람들이 너가 노래 부르면 좋긴 한데 찬송가 부르는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노래가 너무 착하다고, 표현이 소리가 너무 착해서 소리가 맑긴 한데 매력이 없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20살 때 이쪽 대중음악을 시작하고 싶어 할 때. 그래서 저도 저 얘기를 어디서 들어가지고 막 담배도 더 많이 펴보기도 하고 술도 막 많이 마셔보기도 했는데요. 조금 소리가 좀 무거워지고 좀 거칠어지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저는 굉장히 위험한 짓입니다.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특히 노래한 후에, 우리 공연하잖아요. 공연한 후에 절대 보컬들은 사실은 술 마시면 원래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마이클 볼튼 같은 가수들은 해외에 되게 유명한 팝 아티스트, 보컬리스트들은 전국 공연 전 세계 공연을 투어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공연이 끝나면 이제 다른 스태프들은 다 맥주도 마시고 쉬지만 보컬리스트는 사실 바로 자기 숙소로 돌아가요, 거의. 그 상태에서 맥주를 마시게 되면 성대가 굉장히 붓게 되거든요. 성대는 우리 몸 중에서 다쳐도 다시 정상화되는 기관이 있는데, 다치면 정상화가 안 되는 기관이 있어요. 간도 한번 나빠지면 좋아지지 않잖아요. 성대도 한번 나빠지면 잘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관리를 되게 잘해야 된다. 그래서 허스키한 보이스를 만들고 싶으면 연습을,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연습을 많이 해라. 그게 더 정답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하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왜 밴딩을, 여러분 밴딩이 뭐죠? 밴딩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음을 꺾는 거. 보통 이제 밴딩 네이버에 쳐보면 음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뭐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도 사실은 좀 틀린 거거든요. 밴딩은 예를 들면 이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도라는 음이 있으면, 도에서 떨어지는 음을 내려서, 예를 들면 도와 시가 있으면 이 중간에 음을 찍어가지고 위로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예를 들면 이렇게 보고 싶다 이렇게 올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밴딩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이렇게 많이들 불러요. 첫 번째, 이렇게 되면은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음정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게 계속 마디마다 마디에 하나만 있어도 노래 끝날 때까지 그러면 거의 한 100개가 음이 불분명한 음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듣는 사람이 한두 마디는 집중해서 들을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듣는 사람이 집중력이 떨어져요. 왜냐하면 정확한 음을 내지 않기 때문에 사람으로 하여금 노래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듭니다. 나쁜 밴딩을 쓰게 되면. 그래서 최대한 밴딩을 쓰면 안 되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보고 싶다 이런 보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보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죠. 밴딩은. 그러니까 음을 내고 그 음을 감정으로 미는 거지, 음을 다른 음을 찍어서 내서 그걸 끌어올리는 건 아니에요. 밴딩은 그거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또 두 번째 왜 하면 안 되냐면 요새는 여러분 그 프로틸이라는 게 있어서 모든 가수가 노래를 부르고 나면 오토튠을 해요. 튠을 하거든요. 튠. 그래서 이제 음정을 거의 맞춰주죠. 근데 이거는 그 실용음악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되게 많고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 밴딩을 굉장히 많이 쓰면 절대로 안 돼요. 노래가 굉장히 좀 이렇게 좀 안 좋아져요. 나중에 그 오토튠을 할 때 그 음을 다 올려야 되거든요. 음이 내려가 있으니까 그걸 다 음을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피치에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노래가 어떻게 되냐면 감정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감정선이 다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음을 내고 감정을 미는 것이 좋은 거지, 불필요한 밴딩을 많이 쓰게 되면 노래의 집중도가 떨어지고 노래의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진다. 그리고 후반 작업에 있어서 굉장히 고충을 겪게 된다. 후반 그 오토튠 할 때.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밴딩을 자제하고 꼭 써야 될 때, 어떤 감정에서 노래에서 한 두세 군데에서 감정적으로 한번 확 밀어내야 될 때 그때 한번 쓰는 거지, 마디마디마다 밴딩을 쓰게 되면 노래가 어떻게 된다고요? 감정이 무너지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노래 퀄리티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 기술은 최대한 쓰지 않는 것이 좋아요. 오케이? 자, 다음 갈게요. 이게 마지막 질문인가요? 네. 가성을 많이 쓰면 왜 안 좋냐면요. 가성을 많이 쓰면 왜 안 좋냐면, 이것도 우리가 이제 호흡에 대한 준비가 잘 돼 있으면 가성을 많이 써도 되죠. 자기 트렌드를 마크로 써도 되죠. 예전에 예를 들면 뭐 제랄드 졸링인가 옛날 가수 중에,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조관우 씨라는 조관우 선배님도 있고, 또 이정봉이라는 가수도 가성을 참 많이 쓰는 가수인데요. 그렇게 자기가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본 소리가 유지가 될 수 있는 훈련이 잘 돼 있는 상태에 가성을 쓰는 건 좋은데, 그것이 준비가 잘 되지 않는 상태에서 가성을 많이 쓰게 되면 호흡점이 굉장히 위로 많이 떠서 올라가요. 그래서 음정이 불안해지고 저음이 잘 안 나게 되고 음폭이 줄어들고 안 좋은 현상들 도미노처럼 계속 일어나게 됩니다.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근데 저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 중에서 제가 10개를 알고 있다면, 제 머릿속에 지식으로 10개를 알고 있다면요, 사실 저도 아직까지 반 정도도 안 될 정도밖에 제가 소화를 못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저 역시도 많은 부분이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많아서요, 계속 고민하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분들도 끊임없는 연습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되고요. 무엇보다 발성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발성대로 노래 부르기 위함이 아니라 나의 감정을 자유자재로 잘 구사하기 위해서 쓰는 것이다. 우리가 화성을 공부하는 이유는 화성적으로 곡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표현하고 싶은 음들을 잘 어떤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배우는 것처럼, 노래도 가장 중요한 건 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솔직한 감정, 자기 솔직한 마음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정과 함께겠죠. 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건강한 모습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나라의 최고의 기타리스트, 그리고 수많은 아티스트들의 곡들을 또 스튜디오에서 레코딩 작업을 해주시는 최고 기타리스트 타미킴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드럼엔 최우찬, 그다음에 베이스는 이주연 양. Well, she's walking through the clouds with a circus mind running wild. Butterflies and zebras, moonbeams, and a fairy tale. That's all she would think about. They're riding with the wind. Well, I'm sad. She comes to me with 1,000 smiles. She gives to me free. It's alright, she says it's alright. You can take anything you want from me.
says it's alright. Can take anything you want from me. 감사합니다. 여수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기타리스트 토미김입니다. 영국 영어 하시는 분들은 톰이라고 하실 거고요. 미국 영어 좋아하는 사람은 탐이라고 할 겁니다. 한국 성으로 부를 때는 김이고 국제적으로 부를 때는 킴입니다. 그러니 그 네 가지 조합으로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부르시면 돼요. 저도 저작권 협회에 그 네 가지 발음으로 다 등록해 놨어요. 정말이에요. 지금 처음 연주해 드린 곡은 아주 옛날에 지미 핸드릭스라는 미국 출신 기타리스트가 있어요. 그 사람의 연주를 누구는 안 그랬겠지만 말이 이상하다. 저도 마찬가지로 큰 도움이 돼서 영향을 받아서 많이 답습하고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연주하고 있는데도 계속 이렇게 삑사리도 내고 그러고 있습니다. 연주를 아무리 오래 하는 거랑 미스테이크가 나온 거랑은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운동선수가 연습 안 하면은 헛방 날리는 거랑 이제 똑같은 거죠. 예. 저를 오늘 실제로 보면 내가 이런 거는 꼭 물어보고 싶었다 하는 거 있으세요? 여러분들 지금 기회가 되게 좋은 거예요. 아무거나 다 물어봐도 돼요. 음악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네. 선글라스 벗으면 눈이 이러고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쓰는 거예요. 사실은 예. 우리 선생님께서 되게 좋은 질문을 해주셨어요. 기타를 연습할 때 어떤 좋은 습관이 배게 하는 그런 연습 방법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없을까? 제 생각엔 이렇습니다. 제 얘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제가 20대 때 대한민국 남자들은 신체 검사 받잖아요. 군대 가기 위해서. 저는 사실은 군대 갈 필요가 없었어요. 그 당시 법으로는 영주권자가 군대를 안 가도 돼요. 지금은 바뀌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군대를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미군 갈 수도 있었는데 굳이 저는 한국 군대에 자원을 했어요. 되게 가고 싶더라고요. 진짜 내가 또라이인지 뭐 어쨌든 신검을 봤더니 키가 181이 나왔어요. 다 복구제요. 남자 신검할 때는. 그래서 20대를 그렇게 살다가 저도 한 10살 이럴 때부터 기타 쳤거든요. 뭐 항상 꾸부정하게 앉아가지고 기타는 그게 가능하잖아요. 거실에서도 칠 수 있고 내 방에서 쭈그리고 앉아서 칠 수도 있고 그죠? 그렇게 돼서 20대가 되고 그때 30대가 넘어가고 할 땐 전혀 몰랐는데 30이 딱 넘자마자 허리가 한 방에 빡 하고 소리가 나면서 나갔어요. 제가 운동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물론 지금은 좀 뚱뚱한 몸이지만 제가 운동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수영은 20년 넘게 하고 뭐 격투기도 하고 막 별거 다 했어요. 꼬맹이 때는 야구 선수도 하고. 그래서 어찌 되었든 30대 때 제가 허리를 다쳐서 한 15, 16년 사이에 허리를 수술을 2번을 하고 시술을 3번을 받았어요. 근데 의사를 한 4명을 만났는데 다 저한테 직업병이래요. 알다시피 우리 음악하는 거는 이게 노동으로 인정이 안 돼서 어떤 산재나 어떤 보상도 받을 수가 없어요. 내 돈 다 써야 돼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굉장히 억울하더라고요. 키는 어떻게 됐느냐? 너무 아플 땐 물리치료 받으러 가거든요. 물리치료 받고 나온 날 겨우 178 넘어가요. 그러니까 3cm가 넘게 키가 줄은 거예요. 다쳐서. 남자 입장에서는 키가 어느 정도 있다가 줄어들면 되게 억울해요. 우울해지고. 그래서 한 10년 정도 전에, 물론 이제 허리 다쳤을 때부터는 어떤 마음이 우리 선생님 저한테 물어본 거가 저한테 거대하게 이제 그때서야 다가온 거예요. 아, 내가 왜 그냥 막 이렇게 막무가내로 연주만 몰입해서 살았을까? 근데 어느 날 그 생각을 했어요. 클래식 기타를 치는 사람들은 안드레아 세고비아 같은 사람도 제가 막말 한 번만 할게요. 벽에 똥칠할 때까지 기타 치다 돌아가셨거든요. 전통 악기를 옛날부터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하다가 가실까? 일렉 기타 말고 좀 락스타 뭐 이렇게 했던 사람도 뭐 환갑만 돼도 고리고리해지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도 생기고 막 이러거든요. 근데 그게 자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앉아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요거 많이 치잖아요. 클래식 하는 사람들 풋스탠드 딱 돼서 이런 식으로 많이 치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해보면 되게 불편해요. 처음에는. 의자에 앉아서 그렇게 해서 연주를 하기 시작하니까 적응이 된 이후부터는 몸이 너무 편해졌어요. 모든 게 순환 구조가 자유로워졌고, 그 다음에 내가 시야로 연주할 때 정면이 여기고 이렇게 벌써 위치가 일로 가 있는데 내가 이렇게 꽈서 이렇게 봐야 된단 말이에요. 들리죠? 근데 이게 이 방향으로 오게 되면 거기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내 시선이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넓어져요. 악기를 내가 좀 더 지배적으로 다룰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많은 걸 얻었어요. 지난 수백 년간 이 전통적인 어떤 폼이나 수련 메서드나 이런 방법들, 이런 것들이 다 이유가 있어서 그 절차와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는 것이다. 근데 보통 우리가 통기타나 그냥 이런 전자기타를 다루게 되면 이게
악기, 내가 뭐 음악을 한다, 콩나물 뭐 이런 도전에서 약간은 벗어나게 돼요. 희한하게 그냥 어떤 유희, 장난감, 도구, 땜빵 연습할 때도 맹목적이고 그냥 무의미한 막 이런 거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그러다 나도 모르게 넋놓고 자세는 망가지고 저처럼 허리 다치고. 그래서 저는 그때서야 이 악기에 대한 존중이 생긴 거예요. 그때 전 자세도 새로 잡혔어요. 마인드가, 아 내가 리스펙트를 가지고 이 악기를, 나보다 훨씬 오래 먹었을 텐데, 나이도 물론 이 기타는 뭐 요즘 거지만 100년은 된 폼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존중하고 더 시야를 확보하고 자세를 올바르게 하고 전신 거울 앞에서 다시 교정했어요. 서서도 치지만 앉아서 할 때도 계속 교정하고, 교정하다 보니까 톤이 좋아져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피킹 각도, 위치, 내가 그냥 여기 한 점이 기준이 돼서 연주해서 부채꼴을 그리는 게 아니라 연주하면서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같이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시야를 확보하고 올바른 힘을 배분을 하고 항상 무게중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연주를 하다 보니까 갈수록 소리가 좋아졌어요. 그때 저는 이거에 이거는 운동선수가, 어차피 우리가 연주를 하는 건 음악하는 게 아니거든요. 운동하는 거잖아요. 이게 피지컬이거든요. 이것들에 쏟아낸 음들이 앙상블이 조합을 이루어서 한 음악을 만들어내는 거지, 우리 개개인이 하는 건 운동이거든요. 사실 거기에 밸런싱을 하는 거고 힘 조절을 하는 거고, 그게 너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이를테면 이승엽 선수, 그 사람이 원래 투수거든요. 그런데 정교한 자세를 자기가 이룩하려고 그 시간을 투자해서 도전을 한 거예요. 그래서 홈런 왕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뭐 다른 타격왕들처럼 몸이 이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자세에서 나오는 게 제일 크구나. 저는 그걸 이제 느낀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돌아간 거예요. 과거에 크로매틱 하는 거. 피아노 초본 분들은 알겠지만 한온 하죠. 피아노 초본 사람 없어요? 피아노 초본 분이 없구나. 손가락 연습하죠. 훈련 한온 가지고. 저에서 피아노 교본을 펴놓고 기타로 그 연습을 또 같이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꼭 일렉 기타라 그래서 클래식 기타나 뭐 스틸 기타, 통기타랑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가장 중심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일렉 기타 치는 분들만 숫자 악보를 봐요. 이거는 제가 좀 이따가 얘기 드리려고 한 건데 말 나온 김에 지금 해드릴게요. 이 세상 어느 프로 필드에서는 타블레츠와 악보를 봐서 일하는 데는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가나다라를 해서 여러분과 제가 소통을 하고 있잖아요. 언어로서. 악기를 다루는 순간 우리는 음악 나라의 이제 시민이 된 거예요. 그러면 말을 해야 되는데 01, 03, 08 뭐 이렇게 하는 건 없잖아요. 도레미파로 얘기를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이루어지는 모든 분표, 쉼표, 노테이션, 콩나물 이런 것들은 완벽하게 알아야 돼요. 하나도 빠지지 않고 문법까지. 그래야 나는 뮤지션이다라고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명함을 내미는 게 아니라. 그때 이제 초등학교 1학년 되는 거란 얘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깊게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까다롭고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 니은을 떼기 시작하면 중학생이 되는 거, 고등학생이 되듯이 음악도 같이 성장하는 거예요. 언어가. 우리 강연 다니는 분들 남들 연사 이런 거 하는 거 굉장히 많이 봐요. 자기네 직업이 강연이라. 거기서 자기의 어휘를 늘리는 거거든요. 가까운 데부터 프레이즈를 만들고. 음악도 똑같아요. 많은 음악을 들으라고 하는 거는 감성적인 부분만 발전시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거기서 취득할 수 있는 맥시마이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얘기가 그냥 도레가 아닌 도레미파솔라시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는 능력치를
말맞다나 확장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대입시키고 사람과 더불어는 환경이 불가하다면 내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혹은 반주 테이블 틀어놓고서라도 같이 협연을 통해서 내가 그 vocabulary를, sentence를 같이 연마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것도 해결되는 게 없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러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올바른 자세밖에 없어요. 올바른 자세를 갖고 있을 때 뇌도 같이 작용해요. 기억력도 훨씬 빨라지고 눈을 뜨고 연주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성을 깨서. 연주하는 사람들이 눈을 감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도 모르게 감성에 젖어들어가지고. 그럼 꼭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삑사리가 나요. 이게 어떤 경우냐면 여러분은 꿈에서 누구랑 싸움 난 적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다가 주먹이 나가던가요? 답답해 죽겠죠. 잠이 꿈에서는. 그러다가 내가 어유 이러다가 잠 깬 적 있죠. 벌떡 일어나가지고 손 막 이래보다가 나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러고 다시 자고. 그거를 저는 대입시켰어요. 눈 감고 연주하면 내가 꿈꿀 때 내 의지는 저렇게 하고 싶지만 실제적으로는 잘 안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눈을 뜨고 연주하자. 현저하게 줄어들었어요. 미스테이크들이. 대신에 관객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웃겨요. 내가 생각해도 가끔 대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연주 많이 하잖아요. 재즈나 오케스트레이션이 다 와요. 그럼 다 이렇게 악보 펴놓고 안경막 이래가면서 이렇게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리나 음악은 무수하게 쏟아내지만 보는 입장에서는 내가 그냥 전체 그림을 본다고는 문제가 없을 텐데 나도 기타라 내가 그 기타 치는 사람을 이렇게 눈여겨 볼 수 있잖아요.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음악하는 사람이 저건 진짜 악사 같다 그냥 무슨 악단의 일원 이런 거. 저는 제가 기타를 잡은 이유 자체가 락스타가 되고 싶었거든요. 외국 영상만 죽으라고 봐가지고 막 머리가 이렇게 주경기장에서 머리 휘날리면서 막 메탈리카 막 이러고 싶었거든요. 10만 관중 앞에서. 단 한 번도 그렇게 돼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람이 또 꿈이 없으면 미래가 밝게 펼쳐지겠습니까? 안 돼도 그냥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멋지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어떤 일말에 우리가 서울대 가려고 연고대 간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선글라스 끼는 거예요. 난 눈 뜨고 연주하지만 여러분은 속아라. 나는 멋진 모습만 보여드려야 되겠다. 제가 얘기가 굉장히 길었습니다. 저는 블루스를 제일 좋아해요. 근대 음악은 20세기 이후의 음악은 클래식과 블루스가 접목이 된 것들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생각해요.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흑인의 공이 굉장히 크죠. 미국 사람들한테 박수 쳐줘야 되나요? 어찌됐든 저는 거기를 통해서 가장 많은 정서 함양이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통 블루스 곡이 하나 있는데 저희 식으로 한번 우리 이주연 씨, 우천 씨 오늘 처음 봤어요. 잘하죠? 여기 1시 반에 와서 딱 한 곡에 한 1, 2분씩만 집어봤어요. 그리고 대기실에서 말로 설명하고 지금 나와서 하는 거예요. 잼 세션 하는 거예요 지금. 되게 대견스러워요. 박수 한번. 블루스 한 곡 먼저 들려드릴게요.
over yonder. That's where my baby stays. There's a red house over yonder, babe. I ain't been home to see my baby in 99 and 1/2 days. Wait a minute, something goes wrong. This key when I lock the door. Wait a minute, something goes way wrong here. Lord, please have mercy. This key when I lock the door. Got this bad, bad feeling. My baby don't live here no more. Someday I might as well go make over yonder. Way back yonder up on the hill. One of these days I might as well go make over yonder. Way back yonder up on the hill. Got this bad, bad feeling, and I know her sister will. Thank you. 아까 리허설 할 때는 노래가 좀 잘 됐는데 지금 노래를 너무 못했네요. 미안합니다. 기타 치면서 노래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특히나 이게 통기타도 아니고, 그죠? 근데 비밀은 제가 이 짓거리를 한 20년을 넘게 해봤거든요. 근데 함정이 많더라고요. 기타도 잘 안 늘고 노래도 잘 안 늘어요. 그래서 이건 얼마나 더 이 연병을 해야 이게 더 좋아질까? 저는 되게 솔직한 사람이에요. 항상 그래왔던 것 같아요. 유년 시절도 그랬고
그래서 많이 맞았어요. 어머니 아버지한테도. 있는 얘기 그대로 해가지고 항상. 저희 때는 TV 수신료를 거들어 집집마다 다녔거든요. 그럼 이제 어머니가 집에 텔레비 없다 그래라 이랬는데 수신료 시청료 받으러 오면 우리 텔레비 있어요 막 이러고 나중에 어머니가 이제 빗자루 들고 쫓아오고 막 그랬어요. 그 세대 없죠 여기? 있으세요? 나 이런 얘기 괜히 했구나. 죄송합니다. 뭐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이 시간이 딱딱해지는 걸 원치 않아요. 어렵게 만났잖아요, 여러분들하고. 저 새벽에 4시간 넘게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속으로 되게 기대했어요. 여기 500명 꽉 찰 줄 알고. 되게 솔직하다, 그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친척들 모셔놓은 것 같아. 어떻게? 1002명 왔네요. 자, 정말입니다. 저는 음악 데뷔한 게 89년도에 데뷔했어요. 제가 보기보다 많이 사갔죠? 올해가 딱 만 29년 됐네요. 스튜디오 데뷔는 90년에 했어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몰라서 우리 옛날 말로 시다바리가 돼야 되겠다. 가방 모치, 빡가리, 헬파 뭐 하는 말이 그거밖에 없네요. 그게 돼야 되겠다 해서 막 떠돌아다녀 봤어요. 일하러 어떻게 내가 무슨 기술로 어떤 순서로 어떤 주법으로 내가 사람과 어떻게 이 연을 맺어야 되고 뭐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이게 내가 입사 시험을 봐서 어디 스튜디오에 들어간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밑도 끝도 없이 사람과 인간관계가 맺어져야 될 것이고 내가 증명해내야 되고 보여줘야 돼요. 근데 기회가 있어야 보여줄 거 아니에요. 기타 치는 사람들이 질비하고 다 꿰차고 있는데 내가 들어오면은 어디 거지 새끼가 하나 왔는 줄 알지 나한테 기회를 주겠어요? 어쨌든 커넥션을 만들어야 돼서 그 당시에 제 눈에는 사실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기타리스트들이 많이 계세요.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일제시대 때부터 우리나라 음반에 그렇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원로 돌아가신 선배님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나중에 알았죠. 우리나라의 앨범의 역사는 해방과 더불어 같이 시작됐거든요. 제가 이제 이쪽 사회의 일원이 돼서 오히려 답습하고 여기에 대한 이제 우리나라 음악에 대한 존경이 생긴 거예요. 역사를 알게 되니까. 그 핍박받던 시절부터도 땡전 한 푼 없는데도 기술을 연마해서 눈으로 보고 맞아가면서 몸으로 해서 여러분들 귀를 즐겁게 해줬던 그런 선배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굉장히 감사하고 있어요, 속으로. 이런 게 크로니클이구나. 이런 게 연대감이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음악을 하는데 거대한 버팀목이 되기도 해요. 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이제 80년대 제 눈에 비쳤던 우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한테 뭐 BTS가 있듯이 저한테는 신화위, 백두산, 그 전에 무당, 많은 밴드들, 뭐 산울림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가장 울림이 크게 다가왔어요. 즉 3, 4인조 이상의 드럼, 베이스, 기타를 가지고 연주하는 음악들. 그 중에서 백두산의 공연도 보고 신화위의 공연도 봤는데 제 귀에는 신화위는 너무 어려웠어요.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치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김도균이 형의 기타 치는 거는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다 들려요, 귀에. 그래서 저 나름대로 정의를 내렸어요. 신대철의 기타는 지미 페이지, 레드 제플린. 왜냐하면 레드 제플린 남들이 다 들으라고 들었을 때 저는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게 뭐 반복이 없잖아요. 뭐 다 지 멋대로 치는 것 같아.
드럼 베이스만 반복해주고. 근데 우리 김도균 형의 기타는 약간 딥퍼플 같았어요. 리프가 있고 확실한 짜임새가 있는. 그래서 내가 그냥 그게 다야.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이 양반을 수소문을 해야 되겠다. 주변에 아무도 몰라요. 거기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는 진짜 일개 소심인 거예요. 이인 거예요. 내 동네 똥강아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막 낙원상가 막 이런데 그냥 무조건 갔어요. 악기 파는데 가면 아는 사람 있겠지. 그래서 알아냈어요. 그 사람들이 어디 와서 합주를 한대더라. 그 당시에 서대문 어디에 이제 합주를 한대요. 내가 거길 몇 번을 가는지 몰라요. 그냥 죽치고 간 거야. 아침에도 가고 점심도 가고. 학생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땡땡 치고 간 거죠. 잘릴 까고 하고. 근데 1년 동안 거의 한 번도 안 마주치다가 어느 날 딱 마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는 전적이 화려하니까 당신네들 보려고 오늘 딱 봤으니까 보상 심리가 막 발동을 해가지고 무슨 자존심이고 뭐 쪽팔린 거고 다 날라갔어요. 일단은 제가 따까리 할게요. 보자마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도균 형이 아니라 다른 이제 그 남은 멤버들이 다 아저씨들이었거든요. 얼마나 쌍욕을 하는지 몰라요. 그때 사람들은 입에 담기도 힘든 희한한 만들어진 욕들을 해요. 그 지역 색깔 욕인가 봐요. 어떻게 나는 또 그걸 또 다 알아듣고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그래도 나를 한번 써보라고 내가 잭도 정리하고 내가 알아서 악기들 다 정리해가지고 해놓겠다. 근데 그날 바로 고용한 건 아니고 몇 번 더 와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막 이제 주둥아리도 한 대 맞기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 내가 이제 제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좀 따라다니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기타를 또 치고 있으니까 내 눈이 비디오거든요. 제가 절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 암기력이 굉장히 발달했어요. 그래서 김도균 씨 기타 치는 거 딱 보고 다 외웠어요, 완전히. 엄청난 영향을 받았죠. 그러면서 이건 아닌 것 같아라는 건 또 잘 정리가 되고,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타고난 성격이 있겠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어느 날 베이스 치시는 분이, 그 전에 이제 더 먼저 있었던 일은 이제 우리 유현상 아저씨가 관뒀어요. 제가 그때 당시 끝물쯤에 이제 간 것 같아요, 제 기억에. 그래서 김도균 씨가 노래를 하게 된 거예요. 유현상 씨는 트로트 하겠다고. 여자여 약해지면, 이 노래 알죠? 몰라요? 예, 그거 딱 그때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시작하게 된 거예요. 이제 백두산 진짜 저기 잭돌이로. 잭돌이가 뭔지 모르죠? 옛날에 우리나라에 판돌이라고 있었어요. 음반 내면은 청계천에 판 뿌리고 막 사가지고 수거 뭐 그건 똑같은 거예요. 나는 막 이제 공연 다니면 잭돌이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자리에 꿰차고 들어가서 사람들 알게 되고, 내가 인맥이 생기면 천금같이 여기고 그 사람들한테 관계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틈만 나면 대기실이든 뭐 어디든 가든 이런 거 막 연습하고 있는 거 일부러 보도 수준 막 이러고 치고 있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기타가 도균이 형이 이제 노래하면서 이렇게 하기에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제 세컨 기타를 옆에서 치게 되는 날이 오게 된 거예요. 그게 내 이제 데뷔가 된 거예요. 공식 무대에 막 섰으니까 실제로. 물론 하던 짓이 바뀐 건 없어요. 공연 다 끝나면 내가 다 치워야 돼. 네. 쫄짜죠, 쫄짜 막내. 근데 저는 그 시절이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거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음악하는 사람은. 그래서 오늘 제가 있게 된 거고, 그래야 한결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꾸미지 않고. 마치 내가 다 이루어진 것 같은, 세상에 그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오늘 탐이 김이 있는 거라고 좀 굳게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럴 때 박수 한번 쳐주셔도 돼요. 네. 근데 여기서 함정은 백두산 쫓아다니니까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는 사람들 잘 이용해서 대중가요 하루 뛰쳐나왔어요. 뭐 요즘 말로 변절자죠, 저는. 어찌됐든 저는 그분들하고 커넥션을 절대 지금도 놓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어요. 고용오제 하면서 너무, 그 사람들이 지금 개런티가 얼마나 비싸졌는 줄 알아요? 행사에 모시려면
제가 전화하면은 바로 돼요. 어찌됐든 그게 제 비결입니다. 제가 음악하는 비결이고, 여러분들 제가 뭐 연주하거나 이랬는지 잘 모르죠. 지금 잠깐만, 제가 미안해요. 하나도 안 보이네. 40대 분들, 네, 50대 분들, 환갑 넘으신 분들, 자, 30대, 네, 20대. 20대가 왔다. 아, 정말 다행이다. 40대부터 그 위에 분들은 뭐 지금 어제같이 기억나는 곡들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뭐 김종서 아름다운 구속 같은 거 많죠? 오늘 하루 행복하게 뭐 이런 것도 있고, 뭐랄까 옛날에 김준선 마마보이 뭐 이런 노래도 있고, 아라비안 나이트도 있고, 너를 품에 안으면 뭐 그런 곡도 있고, 임재범 씨가 어찌합니까 뭐 이랬던 것도 있고, 사랑은 할 거야 세상에 헤렌데나따라따라랑 비상인가요? 저는 가사는 몰라요. 그런 것도 있고, 뭐 마야가 나보기가 역겨워 뭐 가실 때는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지금 20대 애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아까 그 제목이 뭐라고? 만화 주제가? 질풍가도 이런 거, 그 쾌걸 근육왕 뭐 이런 거 있죠. 제가 만화 주제가만 수백 곡은 녹음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녹음한 음반이 6천 몇백 장 돼요. 90년부터 그 밑바닥 쫄자로 시작해가지고 다 감내하면서 다 감사히 생각해서 지금까지 해서 가요 톱10 1위 한 곡도 한 400곡 이상은 돼요. 제가 녹음한 것 중에서. 그래서 지금까지 합산해서 저작권 수익도 꽤 이제 정말 감사하죠. 윤택해졌고, 환원도 많이 했고, 제자 양성도 많이 했고, 어딜 가나 많이 뿜뿜하고 다니고 있어요. 품위 유지도 해 가면서 가끔은 품위 망가뜨리기도 하고. 그러니 곡수로 따지면은 아무리 못해도 한 앨범에 한 두 곡씩 녹음했다 하면 12,000곡 이상은 되겠죠. 제가 대한민국 가요에 소위 요즘 얘기하는 K-팝에 그 정도는 녹음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구 좀 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저한테 가장 소중한 거는 진정성을 가지고 본인이 절실해서 반짝반짝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후다를 다 까게 돼요. 저는 제가 성격이 그래요. 간까지는 모르겠는데 이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이렇게 알려줘요. 배신도 많이 당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몸은 어떻습니까? 우리 다 같이 더불어서 더 윤택해지고 음악적으로 더 풍성해지는 게 뭐 제 입장에서는 가장 큰 보람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도 올 수 있는 거예요. 아무 저거 없이. 그런 연구를 여러분들 만나서 되게 반가운 것 같아요. 물론 잘 안 보여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겼는지.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반갑습니다. 자, 마지막 곡 여러분들하고 같이 즐겼으면 좋겠는데 뭐 인구가 얼마 안 돼가지고 여수 사람들 얼마나 잘 노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난 쪽팔린 거 하나도 없거든요. 노래 못해도. 여러분들도 이게 비트가 신난다 이러면은 같이 그냥 어깨라도 들썩여 주세요. 우리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먹으면 어깨가 잘 안 올라가죠. 50견 오고 아파요. 목 이렇게 하고 있어도 조금만 야! 딱 이랬는데 그날 계속 이러고 있어야 돼요. 병신돼 있는 거예요 진짜. 뭐라는 줄 알아? 나한테 나 이거 저기 침 좀 놔줘요 이러고 갔더니 아니 침은 필요 없고 어깨 들썩이는 거 하루에 200번만 해봐 딱 이러더라고요. 200번이 생각보다 되게 힘들더라고요. 들썩였더니 팔도 막 올라가고 목도 제대로 오더라고요. 안 움직여서 그래 사람이 딱 이러더라고요. 맨날 앉아 있으니까 치질이나 걸리고 남자들 전립선 망가지고 그죠?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음악이란 즐기면 돼요.
가사를 몰라도 돼. 그 비트가 내 마음에 든다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원시적인 건 줄 알아요? 10,000년, 20,000년 전에 우리 원숭이들도 뼈 따고 두들기면서 신호를 보낸 거예요. 신나면 즐겨라 이러고. 그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나이다. 아멘. Wake up in the morning and the light has hurt your head. The first thing you do when you get up out of bed is hit the streets are running and try to beat the masses. Go get yourself some cheap sunglasses. Spy the little thing, and I followed her all night in a funkin' fine Levi's and a sweater's kinda tight. She had a West Coast strut that was sweet as molasses, but what really dug me out was her cheap sunglasses. Now go out and get yourself some feet black frames with a glass so dark they won't even know your name. And the choice is up to you, cause they come in two classes: rhinestone shades or cheap sunglasses.
평가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가 연결해서 그래서 하잖아요, 그죠? 바리에이션.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곡이. 외국 노래. Fly like an eagle into the future. Fly like an eagle into the 감사합니다. 타미김이었습니다. 이주연 최정희. 우천. 감사합니다. 오늘 그 멋진 연주를 들려주신 우리 이번엔 제가 좀 바꿔서 토미 킴께 큰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네.